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분석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그 지문과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5번과 36번 문제인데요. 이 3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 랭킹 6위로 오답률이 한 64.2%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 10위 안에서 6위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오답률이 64%, 60% 정도가 되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좀 고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풀이 수업을 좀 통해 가지고 이 언어와 매체, 특히 이 언어, 문법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들어가도록 하죠. 자, 훈민정음의 초성자는 우리가 자음입니다.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자, 그래서 발음기관을 우리가 상형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가액의 원리에 뭐 기억에 획을 더해서 키읔을 만든다든지에 따라서 만든 가획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아음에 해당하는 기억, 설음에 해당하는 니은, 순음에 해당하는 미음, 치음에 해당하는 시옷, 후음에 해당하는 이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글자를 기본자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가획의 원리로 바로 키읔을 만들고, 또 가획의 원리에서 디귿을 만들고, 또 가획의 원리에서 티읕을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가획의 원리에서 미음에서 비읍을 이렇게 만들고, 또 가획의 원리에서 미음에서 이렇게 피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에서 지읒을 만들고, 가획의 원리에서 치읒을 만들고, 가획의 원리에서 여린 히읗을 만들고, 가획의 원리에서 히읗을 이렇게 만든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배웠었죠. 그리고 이체자 같은 경우에는 기억의 이체자가 옛 이응이었고요. 니은의 이체자가 리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옷의 이체자가 반치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7자의 초성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글로써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학생들이 좀 이 3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좀 난감했던 것이 뭐 요 부분에 대한 여린 히읗에 대한 어떤 설명 자체가 밑에 나와 있는 용례, 초성자 용자래는 나와지 않았죠. 용자래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성자로 가죠.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상형해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출자와 제출자가 각 4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성자 같은 경우는 모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 1학년 때 좀 상당히 열심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하늘을 본던 천, 아래아, 그 다음에 땅을 본따서 을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본따서 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천지인 기본 3제로 이렇게 토대로 해가지고 먼저 기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초출, 바로 오라든가, 그 다음에 아라든가, 그 다음에 우라든가, 어라든가 해서 초출자 4글자를 만들고, 제출자 요라든가, 야라든가, 그 다음에 유라든가, 여라든가 해서 또 제출자 4글자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중성자는 11자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지금 글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론 밑에 보면은 초성자 용자래나 중성자 용자래에 이 예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뭐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뭐 옆에다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이 글의 내용을 또 숙지하고 그것과 이 밑에 나와 있는 초성자 용자래와 비교하는 것도 나쁘진 좀 않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되 이걸 우리가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성부용 초성 같은 경우에 또 팔종성법도 있었고 근대에서는 칠종성법도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종성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자가 있을 때 말씀, 말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여기에 앞에 오는 것이 초성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모음이 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것을 우리가 종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초성과 종성이 자음이기 때문에 종성은 초성자에 만든 17자를 가져다 썼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쓰되 종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실제 발음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낫 같은 경우가 있고 낫 같은 경우 낫이 있고 낫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받침은 모두 다르지만 발음 자체는 이렇게 낫으로 난다. 그러니까 대표음이죠.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이런 어떤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는 이런 교체에서도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래에서 이 팔종성법을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어떤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갑시다. 이렇게 8자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래에서 확인된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용자래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래에 쓰인 콩은 초성자가 아음 과액자인 키읔의 예시 단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얘를 초성자에 해당하는 거는 키읔이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오가 되고, 그 다음에 종성자에 해당하는 것은 옛 이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옛 이응이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 초성자 아음 가액자인, 이게 그래서 아음자, 아음에 아까 아음이 기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역에 가획을 한 글자, 키읔의 예시 단어고,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오와, 그렇죠. 얘는 아까 우리 중성자가 모음이라고 그랬고 초출자에는 오, 아, 우, 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출자 오와 종성자 아음 이체자인 옛 이응의 예시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옛 이응이 됩니다. 이체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옛 이응의 예시로 볼 수 있다. 용자라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써서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음은 기역, 아음의 기본자, 설음의 기본자 니은, 쓰음의 기본자 미음, 치음의 기본자 시옷, 후음의 기본자 이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백자 같은 경우에는 아음은 기역의 획을 그어서 키읔이 되고, 설음은 니은의 획을 그어서 디귿 티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용자래를 제시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의 자음, 초성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모음과 중성과 종성까지도 함께 주고 있죠. 그래서 좀 학생들이 좀 여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표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어떤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응용하는 부분에서 좀 학생들이 어려웠었죠. 자, 마찬가지 중성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자 아래아, 의, 이를 주고 천지, 인, 삼재를 바탕으로 상용한 세 글자를 주고, 거기에 초출자 오, 그 다음에 아라든가 또 아니면 우라든가 아니면 어라든가 이런 어떤 글자를 또 초출자 네 글자의 용례를 주고, 제출자 같은 경우에 요, 야, 유, 여 같은 경우에 제출자도 네 글자를 주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후음에서 기본자 이응의 가획자 중에 여기 히읗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여린 히읗이 여기에 좀 이 여린 히읗에 해당하는 어떤 글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학생들이 좀 이것을 암기한 학생들은 뭐 쉽게 이렇게 인지를 했을 텐데 이 부분을 암기하지 못하고 기억에만 좀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한 친구들은 상당히 좀 고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성자 용례회와 마지막 단락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이 종성자 용례 마찬가지 8개의 자음만을 종성으로 사용한 어떤 예를 보여주는데 기역과 그 다음에 옛 이응과 니은과 그 다음에 디귿과 미음과 비읍과 시옷과 리을 이렇게 8개의 종성자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팔종성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락 보도록 하죠. 자,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어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얼음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그렇죠? 오늘날은 얼음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표기법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음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렇게 사용됐는데 이것을 오늘날 얼음 이렇게 쓰는 것은 표기가 달라졌죠? 자, 그리고 소리의 변화 중 자음이 변화한 경우로는 고티가 고치나 결이 절처럼 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구개음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음운 변동을 통해서도 배웠었지 않습니까? 1학년 때. 그래서 디귿이나 티읕 같은 경우가 뭐 이모음을 만나거나 뭐 반모음 이를 만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지읒이나 치읓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구개음화고요. 고티의 티가 뒤에 이모음을 만나서 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구개음에 해당이 되고, 결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이중모음인 여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여 같은 경우에 바로 반모음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모음 이를 만나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서 결이 절로 바뀐 경우는 음운이 바뀐 어떤 경우, 소리가 바뀌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다음 모음이 변화한 경우에는 셔이 섬이나 쇼가 소처럼 단모음한 유형이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옷이나 이런 어떤 지읒이나 치읓 같은 경우가 이중모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있거든요. 단모음화가. 그래서 시옷이 셔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섬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바로 단모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음 계열에 당시에 우리가 한글이 창제됐을 때 이 초성자가 치음 계열이죠. 치음에서 이렇게 가획된 거죠. 그래서 시옷에서 가획이 되고 지읒에서 또 가획이 된 이 치음 계열의 이 단어들이 음운이 이중모음을 만나게 되는 경우 그 이중모음이 단모음화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다리가 되거나 아래아가 놓인 턱이 턱처럼 아래아가 변한 유형도 있고, 그런데 얘는 이제 B나 C가 되지 않았고요. 자, 다음 물이나 부섬처럼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써보면 이 원순모음화 같은 경우에는 순음 아래, 그래서 C는 원순모음화 같은 경우는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 같은 이것을 또 우리가 순음 계열이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초성자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어떤 방식에서 이 순음에 가획을 하고 또 이 순음에 가획을 해서 비읍과 피읍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음, 비읍, 피읍, 순음 계열의 평순모음, 의와 같은 이 평순모음이 오게 되면 이 평순모음이 발음상 좀 불편하기 때문에 물 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물, 불, 풀이 물, 불, 풀로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소리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로가 노루가 되거나 벼로가 벼루처럼 끝음절에서 오가
우로 바뀌는 그런 어떤 변화 과정을 겪은 유형들이 있다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 오가 이렇게 우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이 표시가 뭐냐면 이게 수학적 기호가 아니고요. 국어학에서는 이 글자가 이 글자보다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어떤 양상을 보면 이 글자에서 이 글자로 갔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 글자의 오래된 어떤 표기였다라는 그런 기호가 됩니다. 자, 다음 이 다른 말이 덧붙여서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로는, 자, 이번에는 앞에 A와 B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서는 소리의 어떤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다음 D와 E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말이 덧붙여서 같은 의미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그 예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데 새로운 어떤 단어가 만들어진 어떤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A, B, C와 이 D, E는 좀 성격이 다르죠. 자, 그러면 갑시다. 이 D 같은 경우에 부엉이처럼 접사가 결합한 유형. 그러니까 이 E라고 하는 접사가 좀 결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헝 이렇게 썼는데 예디형을 썼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부엉이가 됐는데, 그때 이 글자 같은 경우가 접사가 여기에 결합된 어떤 형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갈대처럼 새로운 단어가 결합한 유형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갈대에 해당하는 것이 기억에 아레아를 쓰고 리을을 쓰는 이게 과거의 갈대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같은 의미의 새로운 단어, 즉 갈과 여기에 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결합해서 합성어가 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본문 예시에서 후음 기본자는 이응인데 아음 이체자는 예디응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응 같은 경우에 가획자, 여린 히읗, 그리고 그 다음에 히읗이 된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후음의 가획자인 것이고, 이것과 달리 이 예디응, 꼭지가 달린 이응이죠. 이것은 아음의 이체자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이 둘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본문 분석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문제,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5번과 36번 문제에 대한 풀이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걸 묻고 있는데요. 하나의 답을 골라야 되지만은 나머지가 아닌지 또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이걸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소거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해 봅시다. 먼저 답지 1번.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거는 자음 같은 경우에는 뭐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지만 모음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천지인 삼재,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다음. 그리고 2번.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의 예시 단어의 종성에 쓰인다. 그러면 종성에 쓰인다라는 얘기죠. 초성자, 기본자가 모두 종성에 쓰이는다는 건데, 이 종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종성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역 같은 경우를 쓰고, 이 기역 같은 경우에 뭐 이체자인 예디응을 쓴다든지, 뭐 니은, 그 다음에 니은의 가획자인 디귿, 그 다음에 니은의 이체자인 리을을 쓴다든지, 뭐 미음, 그 다음에 미음의 가획자, 그 다음에 시옷까지. 그래서 이 8개의 자음만을 종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자는 기역과 니은과 그 다음에 미음과 시옷이고요. 이 4개만 이렇게 기본자가 사용된 거죠. 모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후음 같은 경우는 바로 후음이 이 종성자에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후음이 아니라 바로 예디응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후음의 이응과 예디응은 좀 다르죠.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서 3번을 이렇게 답으로 오답으로 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2번으로 오답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았는데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다음 선택지 3번으로 가죠. 이 초성자 용자의 가획자 중에 이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초성자 용자의 가획자 중 초성자 용자에서 이 가획자 중에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를 찾으면 되는데요. 바로 이 자음자가 바로 뭐냐면 이 여린 히읗이 이것이 이 자음자가 제시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린 히읗 같은 경우에는 이응 같은 경우에 이게 후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후음에 가획을 했을 때 여린 히읗이 나오고 또 가획을 했을 때 히읗이 되는데, 이 여린 히읗은 후음의 가획자죠. 그러니까 즉 아음에 속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여린 히읗은 후음에 속한다. 후음의 가획자이므로 후음에 속한다라고 해야지 답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 됩니다. 이것도 좀 헷갈렸었고요. 자, 4번 가도록 하죠. 자, 4번. 초성자 용자래 중에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그러면 이 초성자 용자래의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를 한번 보시면, 이 초성자 용자래의 아음 이체자, 이 아음 이체자가 바로 이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울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 이 초성자 용자의 아음 이체자, 이 글자, 이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 그리고 종성자의 반설음자. 그러면 이 반설음이 리을이지 않습니까? 초성자의 반설음자, 초성, 그리고 종성자의 반설음자. 맞네요. 그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4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러울 같은 경우가 이 예시 단어가 사실은 이 예디응, 그러니까 즉 이 아음, 기억의 이체자의 예시 단어로 쓰였지만은, 이 러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초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종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취지를 좀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시간을 좀 허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고요. 자, 마지막 5번 갑시다. 중성자 용자래 중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 단어가 되네요. 그래서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 그래서 부섭이 됩니다. 자, 이제 찾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용자래, 자, 5번 갑니다. 중성자 용자래의 초출자 어, 그래서 부섭이었어요. 자, 어의 예시 단어는 반치음 이체자와 반치음 이체자는, 이게 반치음 이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치음 계열의 이 시옷의 이체자가 이 반치음이죠, 이게. 자, 이 반치음 이체자와 종성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종성자인데 이거는 종성자의 기본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종성자의 순음 기본자는 미음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부섭은 비읍이 왔기 때문에 이 비읍은 미음의 가획자죠. 가획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맞지만 이 뒷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또 5번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6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지문
하고 관련 지어서 보면, 자, 먼저 A 부분은 아까 지문에서 뭐였냐면 이제 국외음화였었어요. 국외음화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걸 관련해서 보시면 별여 D니 별이 진의 이 D는 바로 A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기에 D니 진으로 바뀐 거는 디귿이 이 모음을 만나서 지읒이 된 거니까 국외음화의 예에 해당이 되는 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은 B와 관련된 내용인데, B는 아까 단모음화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단모음화 관련시켜서 이제 봅시다. 자, 셔울 겨샤의 셔울은 B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이 셔울 같은 경우가 셔울이 서울이 될 때 보면 여기 있는 치음 계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옷이나 지읒이나 치읒의 이 치음 계열이 이중모음을 만났을 때 이것이 이중모음이 단모음화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셔가 서가 되는 거는 단모음화 B의 예가 되니까 맞는 설명이 되네요. 자, 다음 이제 C에 이제 해당하는 그 선택지 답장을 봅시다. 풀우휘, 이게 풀위인데 풀우휘의 풀은 C에 해당한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원순 모음화였었죠. 그래서 이 원순 모음화는 미음이나 비읍, 피읍 같은 이 순음 계열의 자음들이 이 평순 모음 을을 만났을 때 우로 바뀌는 경우가 이 원순 모음화니까 이 풀 같은 경우가 풀이 나중에 풀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바로 C에 해당한다. 맞는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D와 그 다음에 E를 적용한 단어를 좀 볼 텐데, 먼저 정리하면 여기에서 그 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이 다른 말이 덧붙여져서 의미의 새 단어가 형성된 건데, D는 이 접사가 덧붙여진 경우고, 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단어가 결합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 살펴보면 됩니다. 자, 산거미 한번 봅시다. 산거미의 거미가 오늘날 산거미인데요. 이 거미가 거미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보면 거미가 이 거미가 된 것은 이것은 어떤 새로운 접사가 붙어서 새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음이 바뀐 거잖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에 해당하는 새로운 어떤 단어가 만들어진 그런 어떤 형태의 다른 말이 덧붙여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사실은 4번이 답이 됩니다. 그와 상대적으로 닭잎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 닭이 닭나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닭이 닭나무가 됐으니까 이 닭이라고 하는 단어에 바로 나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의 단어가 만들어진 예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설명이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음이 변화된 그런 어떤 단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그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이 37번 문제, 이거는 따로 또 제가 촬영을 해서 조만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